자, 안녕하십니까. 이단입니다. 자, 오늘은 미중 정상회담을 심층 분석해보는 리포트를 제가 좀 작성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I 패권과 대만 리스크, 그리고 G2 질서 재편의 시작이다. 이렇게 좀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오늘 트럼프와 시진핑의 만남은 트럼프의 전략적 정상회담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미중 정상회담은 단순 외교 이벤트는 아니었죠.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AI 산업 주도권, 그리고 반도체 공급망 재편, 그리고 대만 리스크, 그리고 글로벌 인플레이션, 그리고 중동 전쟁의 변수, 이것들 모두 연결된 사실상 세계 질서 재조정 회담에 가까웠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회담은 2017년 트럼프 일기 당시와는 완전히 달라진 힘의 균형 속에 진행됐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회담 내용을 좀 요약해보면 미국 정상은 공식적으로 협력과 공존을 강조했어요. 시진핑 발언의 핵심은 적수가 아니라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극복해야 한다. 투키디데스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대만 문제 잘못 처리하면 충돌 가능하다. 중국 개방은 더 확대될 것이다. 결국에 대만 문제 얘기로 트럼프가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 발언의 핵심은 미중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좋아질 것이다. 환상적인 미래를 만들 것. 위대한 지도자. 상호주의 기반 무역 확대. 트럼프가 좀 얻을 게 있는 거겠죠. 하지만 회담의 실제 본질은 충돌을 피하면서 AI 공급망과 경제 연결을 유지할 수 있느냐에 있었습니다. 이번 회담이 중요한 이유는 2017년과는 조금 달라요. 2017년 트럼프 일기 당시는 미국이 우위에 있었고요. 중국이 대규모 구매 약속을 했고, 미국의 관세 압박이 계속됐고요. 중국의 방어적 자세였다면 지금은 완전히 달랐죠. 현재 구조는 미국도 중국 공급망이 필요하고요. 중국도 미국 기술이 필요한 상황. AI 산업 자체가 글로벌 연결 구조이기 때문에 양국 모두 경기도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면 충돌 시 글로벌 경제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번 회담은 누가 더 강하냐, 이것보다는 충돌 없이 어떻게 공존할 것이냐에 더 가까운 회담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게 시진핑의 발언이었어요. 대만은 절대 건들지 마라. 이번 회담에서 가장 강한 메시지는 결국 대만이었습니다. 시진핑 발언의 핵심은 대만 문제는 미중 관계의 핵심이다. 잘못 처리하면 충돌할 수 있다. 매우 위험한 상황이고 대만 독립과 평화는 양립 불가하다. 특히 중국이 사용한 팽좌, 그리고 충돌. 단순한 외교 표현이 아니죠. 팽좌은 제한적 충돌 마찰이고요. 충돌은 장기적, 직접적 대립이죠. 즉 중국은 이번 회담에서 대만 문제는 군사 충돌까지 갈 수 있다는 레드라인이다. 라는 점을 매우 강하게 재확인했다는 것이죠. 투키디데스라는 거를 시진핑이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기존 패권국 미국 그리고 신흥 패권국 중국의 구조적 충돌이 일어나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한 내용인데 중국이 미국의 사실상 중국의 부상을 인정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고 신냉전 구조를 가지 말라 그리고 공존 질서를 만들자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즉 중국은 더 이상 미국 중심 세계 질서의 하위 파트너가 아니라 미국과 동급이고 G2 국가고 이것을 인정받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면 시장이 가장 중요하게 본 거는 뭐였을까요? 가장 중요하게 본 건 젠슨 왕과 머스크, 팀 쿡이 출동했다는 거죠. 젠슨 왕은 처음에 워싱턴에서 출발 안 하고 알래스카에서 다시 탑승을 했죠.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뭐 여러 가지 썰들이 있는데 이번 회담에서 시장이 가장 강하게 반응한 건 미국 빅테크 CEO들이 대거 참석했다는 것이죠. 참석한 인물, 뭐 잭슨 왕, 그다음 일론 머스크, 팀 쿡 등등. 이건 단순한 경제 사절단이라고 볼 수 없어요. 사실 AI 공급망 정상회담에 가까운 장면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왜 공급망에 AI가 핵심인가? 이 부분은 현재 글로벌 증시를 움직이고 있는 핵심은 결국 AI죠. 현재 AI 산업 구조에서 미국은 AI 기술과 GPU, 그리고 대만은 첨단 공정, 한국은 HBM과 메모리, 중국은 수요 생산 조립 구조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즉 미국이 중국이 완전히 끊어지면 엔비디아, 애플, 테슬라, 데이터 센터, AI 투자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얘기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장은 이번 회담을 AI 사이클을 유지하기 위한 관련 협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트럼프가 이유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정치, 지정학적, 패권 경쟁 속 대만 리스크와 지정학적 긴장 유지와 그 다음에 경제 기술 쪽에서 공급망 안정화와 미국 환영, 기업 환영, 그리고 중국 시장 개방 확대, 요것들이 관리형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트럼프가 생각보다 더 급한 이유가 있어요. 이번 회담은 오히려 미국 쪽이 더 부담은 크다고 평가가 있습니다.
현재 부담은 중동 전쟁, 그리고 유가 상승, 인플레이션 제자극, 그리고 금리 부담, 관세 정책, 뭐 법원 제동, 그리고 중간선거 압박. 결국 미국도 공급망 안정, 유가 안정, 중국과 부분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미국이 보다 중국보다는 좀 서두르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란 전쟁 때문에 정상회담이 뒤로 밀리긴 했지만 중국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중국도 현재 부동산 침체, 그다음에 소비 둔화, 청년 실업, 그리고 외국인 자금 이탈의 압박을 받고 있고요. 하지만 정치 체제는 좀 안정성이 있죠, 지금. 시진핑 체제가 좀 안정을 좀 찾아가고 있고, 장기 전략 지속성, 그리고 국가주도 산업 정책 측면에서 미국보다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과의 차이는 시진핑은 계속해서 지금 지도자를 이어가고 있지만, 트럼프는 이제는 2년밖에 남지 않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트럼프의 레임덕이 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정세가 급격하게 변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는 판단하고 있고요. 시장이 기대하는 미중 빅딜 자체가 현재 시장은 다음 가능성을 보기 시작했죠. 기대 요소는 엔비디아 중국 향 규제 일부 완화, 그리고 AI 칩 수출 조정, 그리고 중국 시장 개방 확대, 그리고 공급망 협력 유지, 히토류 에너지 협상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시진핑은 중국의 문이 더 열릴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미국 기업을 환영한다, 그리고 협력을 확대라는 반복적인 말을 강조했죠. 이는 결국 갈등을 유지하되 경제는 연결된다는 전략에 가깝게 다가서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국 시장은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 AI와 돈의 흐름은 멈추지 않았죠. AI 반도체 공급망 가장 직접적인 수혜 가능성이 있고요. 핵심 종목으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BC, 그다음에 등등등, 뭐 테크윈까지 제주반도체, 오늘 제주반도체도 강하게 올라왔죠. 이유는 AI 투자 유지와 HBM 수요 확대, 그리고 서버 투자 증가, 첨단 패키징 확대 가능성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애플 공급망도 마찬가지예요. 팀쿡 참석의 의미가 되게 중요한데, 뭐 관련 종목을 우선 보면 LG 이노텍, BH, 인터플렉스, 애플 공급망 안정 기대감에 연결될 수 있는 종목들이죠. 자, 이번 애플 팀쿡의 참석은 중국 개방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쪽에서는 머스크의 참석의 의미가 있는 거죠. 중국 EV 시장 중요성, 그리고 배터리 공급망 유지, 원재료 협력 가능성, 리튬, 망간 등등 의미가 있는 거죠. 관련 종목으로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에코프로, 포스코피처엠, 엔캠, 2차전지 쪽도 흐름을 볼 수 있는데, 사실 트럼프와 머스크와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 2차전지 쪽보다는 저기 애플이나 그리고 저기 AI 반도체 쪽이 더 수혜를 많이 입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리스크가 있죠. 가장 큰 리스크가 뭘까요? 그건 모든 것만으로 연결돼 있죠. 이번 회담 최대 리스크는 여전히 대만이었습니다.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 확대, 그리고 대만 독립 움직임, 중국 군사훈련 확대. 만약 이것들이 이어질 경우에는 TSMC, 글로벌 반도체, AI 공급망, 해상물류 전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현재 글로벌 시장은 대만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패권 전쟁 종료가 아니에요. 오히려 AI 시대 패권 경쟁, 그리고 공급망 통제 경쟁, 그리고 대만 지정학 리스크, 경제 협력 유지가 동시에 진행되는 새로운 국면의 시작이라 이렇게 보고 있고, 중요한 건 시장 자체가 현재 전면 충돌보다는 관련 갈등, 그리고 공급망 유지, AI 투자 취소, 그다음에 경제 협력 병행 가능성을 더 높게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 되겠죠. 결국 지금 글로벌 시장 핵심은 싸우더라도 AI와 돈의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 이게 양국,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와 반도체 투자에 대한 핵심 요인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트럼프와 시진핑의 방안은 아마도 지금 AI와 반도체 시장에 대한 흐름을 보여주는 한 예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 간에 얻을 게 충분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는 얻을 걸 얻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란 전쟁에 대한 부분도 중국에서 큰 부분에서만 얘기를 했죠. 이란에서 핵을 갖지 않는다는 부분, 그다음에 우라늄 농축을 하지 않는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큰 부분에서는 얘기가 된, 서로 손을 맞잡을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미국과 중국의 분쟁이 또 일어나면 경제 투자 인베스트먼트 쪽에서는 굉장히 우려가 반영되는 측면이 또 생기기 때문에 아마도 타격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마도 트럼프와 시진핑이 바보가 아닌 이상 지금은 크게 서로 마찰을 빚을 것 같진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행보는 우리가 예측한 대로 간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항상 트럼프의 발언과 트럼프의 행동을 주시하면서
시장을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브리핑 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예단이었습니다.